안녕하세요. CLE 시험 합격을 위한 핵심 처방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사역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름부터가 벌써 사지가 차갑다는 뜻을 담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왜 진단이 헷갈리는지부터 시작해서 진짜 원인은 기의 교통체증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처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수작전팀처럼 나눠서 분석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응용 범위와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포인트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진단의 딜레마입니다. 아니, 이 흔한 증상이 왜 그렇게 시험에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손발이 차갑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몸이 허하고 차구나. 양호증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진단이 사실은 파놓은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모순적인 증상들을 보세요.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이상하게 몸통이나 머리는 따뜻해요. 게다가 맥을 짚어보니 활시위처럼 팽팽한 현맥이 잡히고 혀는 붉고 누런 태까지 껴 있습니다. 어때요? 손발만 빼면 오히려 몸에 열이 있다는 신호들이죠. 이게 바로 진단의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순의 정체는 뭘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진짜 병의 원인, 바로 기의 교통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바로 양걸이라고 부릅니다. 진짜는 열인데 겉으로만 차갑게 보인다는 진열가한 상태인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몸에 따뜻한 양 에너지가 부족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에너지는 충분한데 몸의 중심부에서 엄청난 교통체증에 꽉 갇혀서 저기 손끝, 발끝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붕배의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정확한 진단이 왜 생명과도 같은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양걸은 기를 시원하게 풀어줘야 하는데 이걸 양허로 오진해서 막 따뜻하게 보하는 약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미 꽉 막혀서 난리난 도로에 차를 더 밀어넣는 거랑 똑같은 꼴입니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에 바로 특수작전팀이 투입됩니다. 사역산의 공격조, 시호와 지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둘은 정말 환상의 콤비입니다. 먼저 1단계, 시호가 꽉 억눌린 간의 기운을 위로 그리고 바깥으로 쫙 펼쳐주면서 숨통을 틔워줍니다. 장애물을 들어올리는 거죠. 그 다음 2단계, 지실이 단단하게 뭉친 기를 깨트려서 아래로 강력하게 내려보냅니다. 정체를 싹 해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소통을 복원해서 기의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공격조가 기를 시원하게 뚫었으니 이제 지원조가 나설 차례입니다. 교통체증이 남긴 부수적인 피해는 어떻게 복구하는지 두 번째 작전팀을 만나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체증이 계속되면 운전자가 어떻게 되나요?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죠.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오랫동안 꽉 막혀 있으면 간이 스트레스로 바짝 긴장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이게 바로 옆구리가 결리고 아프거나 스트레스만 받으면 배가 아픈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백작약과 지감초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1단계, 백작약이 긴장으로 뭉친 간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혀를 보충해서 경련성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2단계, 지감초가 들어와서 공격적인 약재와 부드러운 약재 사이를 조율하면서 전체 처방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거죠. 자, 이제 사역산의 작전 원리를 다 이해하셨죠? 그럼 응용 범위를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이 처방, 단순히 손발 찬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간과 비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죠. 사실 이 기의 교통체증, 즉 간기울결은 스트레스로 인한 수많은 소화기 문제와 감정 문제의 뿌리입니다.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간이 소화기, 즉 비위를 공격해서 탈이 나는 상태. 이걸 바로 간비불화라고 하고 사역산은 이 간비불화의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이렇게 억압된 간의 기운이 비위의 소화 기능을 침범하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옆구리가 뻐근하고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거나 입맛이 뚝 떨어지는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사역산이 왜 스트레스성 위장질환의 핵심 처방인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캐르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사역산의 가감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는 정말 시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합들은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해요. 기침할 땐 뭘 더하는지, 가슴이 두근거릴 땐 뭘 더하는지. 이런 식으로 특정 증상에 맞춰서 기본 처방을 어떻게 변형하고 응용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로 꿰뚫는 사역산의 핵심 철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역산 절대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사역사는 절대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보약이 아닙니다. 막힌 흐름을 뚫어주는 조절제이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소통제입니다. 목표는 에너지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가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배운 이 기의 교통체증이라는 개념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뭉친 기가 겉으로는 차갑게 혹은 전혀 다른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원리는 앞으로 임상에서 정말 수없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고 또 환자를 보면서 이 증상도 혹시 결핍이 아니라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 하고 항상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